그럼 이 벨트가 엔진 내부로 다 들어가 버려요. 그럼 또 엔진 잘못.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 정비를 하는 게 맞아요. 맞다라는 거네요. 그 맨날 예열 관리하고 후열 관리하고 스트레스 받아서 그 차를 어떻게 타고 다닙니까? 맞아요. 차는 그냥 운반 수단 이런 네네네. 거니까. 예. 그래서 제가 차량 관리를 하는 방법은 예후열은 필요하다고 생각은 해요. 하지만 바로 출발을 안 하거나 그러진 않습니다. 저는 다만 시동을 걸고 나서 차를 바로 올렸을 때 스무스하게 출발을 했을 때 보통 RPM을 1500 이상 잘 안 올라가요. 변속 시점이. 그렇게 예열을 해주는 겁니다. 그렇게 예열을 하다가 수온이 어느 정도 올라가는 걸 보고 나서 그때부터는 조금 달리시고, 마찬가지 후열도 목적지가 도착하기 전에 1, 2분, 2, 3분 요 전에만 RPM 너무 높게 쓰지 마시고 천천히 다니시다가 그리고 나서 시동을 끄시면은 충분할 것 같아요. 시동 켜고 이제 딱 바로 나가자마자 좀 속도를 올렸을 때 미션의 충격이 좀 오는 차량들이 꽤 있더라고요. 미션 오일 온도가 안 올라오니까 이 차 좀 망가지는 거 아닌가 미션이, 이런 생각이 든 적이 좀 많았어요. 네, 아무래도 모든 시스템은 온도가 올라가 있는 상황이 스탠다드예요. 항상 그게 표준이 돼서 그 시스템에 맞게끔 제어가 하게끔 나옵니다. 차량은 다 거기에 맞춰 스탠다드로 나오기 때문에 그 온도가 도달하기 전에 너무 차를 굴리는 건 좋지 않지만 그거 여러분들은 하실 수 있어요. 너무 스트레스 받지 않게끔만 차량 관리하시면 충분할 것 같아요. 저 그런 분도 봤거든요. 처음에 출발할 때 일부러 수동으로 전환을 해서 막 3단, 2단 이렇게 이제 출발을 일부러 하더라고요. 네. RPM을 높게 안 쓰기 위해서.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나요? 제 생각에는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아요. 안 된다는 말씀이시죠? 안 되는 게 아니고 안 될 것 같아요. 아. 네, 제 생각이기 때문에. 좀 너무 특이하게 관리를 하길래 저 기억에 남아가지고, 근데 그 차를 매입했어요. 상태가 안 좋았어요. 그래가지고 여쭤봤습니다. 네네네. 그런 분들 간혹 계시거든요. 신호대기 시에 중립으로 빼는 게 좋다고 해서 중립 빼고 다시 출발할 때 드라이브로 넣고서는 출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 아무 도움 안 됩니다. 왜냐면 요즘에는 그 자동 제어를 합니다. 네, 그런 거 이렇게 중립으로 안 빼셔도 돼요. 저는 약간 중립으로 놔뒀다가 다시 드라이브로 하자마자 밟으면 뭔가 변속이 체결이 되면서 바로 밟는 느낌이라서 좀 더 안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을 했어요. 거기에다가 텅 이런 변속 네. 충격도 느끼기도 해요. 네. 그게 오히려 더 안 좋다고 생각을 해요. 매입한 차들을 보면 냉각수는 또 그렇게 사람들이 중요하게 생각 안 하는 것 같더라고요. 굉장히 중요합니다. 차량의 기본은 열과의 싸움이에요. 근데 이 엔진 오일에 대한 온도를 제어하는 것도 냉각수죠. 그리고 여러분들 잘 모르시는 것 중에 하나가 미션도 냉각수가 관리를 합니다. 냉각수가 하는 역할은 단순히 엔진에 대한 열을 떨어뜨리는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청정, 그 다음에 온도, 그 다음에 윤활, 그리고 부식에 대한 기능도 하네요. 하여튼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데 그 중에서 거품도 중요한 내용 중에 하나예요. 냉각수 나중에 한번 교환해보세요. 냉각수를 교환을 했을 때 색은 분명히 멀쩡했는데 냉각수를 빼보면은 거품이 막 계속 막 쌓이는 차들이 있습니다. 소포제라고 하죠. 거품 생성되는 걸 억제하는 소포의 능력이 끝난 거예요. 냉각 라인에 공기방울 하나만 침투하더라도 표면에 닿는 열 전도 자체가 틀려질 수 있기 때문에. 그럼 냉각수를 어떻게 해야 돼요? 그런 경우에는? 냉각수는 교환해주면 좋습니다. 단 여기서 중요하게 생각을 해야 될 거는 냉각수와 함께 사용되는 물이죠. 보통 제작사에서 출고할 때 증류수를 사용을 하잖아요. 네. 그래서 일반 수돗물보다는 증류수를 사용을 해서 교환하는 게 맞다고 생각을 합니다. 엔진의 수명을 길게 해주는 거라면 네. 조금 더 투자를 할 수 있는 거죠. 그러면 냉각수는 어느 정도 주기로 교체를 해주거나 점검을 받는 게 좋을까요? 보통 냉각수 점검 교환 시점이 최초 교환 시가 항상 매뉴얼에 붙거든요. 6만에서 8만 킬로 정도 됐을 때 최초 점검입니다. 6만에서 8만 킬로 됐을 때 최초 점검 후 교환, 그 이후로는 2만마다 점검 후 교환입니다. 그래서 냉각수 상태는 초기에는 빠르게 노화가 진행이 되지 않지만 6만에서 8만 이후에 빠르게 노화가 된다라는 거를 그 매뉴얼 책자에서 간접적으로 좀 느낄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죠. 흔히 우리 차장이나 아니면 정비하시는 분들은 다 곡물류라고 표현을 하죠. 그런 오일 케미컬류들을 싹 다 교환을 해놓고 그 부분부터 나만의 마일리지를 쌓아가는 것도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. 근데 냉각수는 색깔로 판단하기 어려워요. 특히나 수입차들 같은 경우에는 아무리 오래 타도 그렇게 빨리 변하는 걸 못 보거든요. 다른 유튜버 중에 정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 그 냉각수의 중요성에 대해서 아주 자세하게 설명을 해주신 분이 있어요. 여러분들도 봤을지 모릅니다. 이미 조회수가 상당하거든요.
전가요? 네, 아닙니다. 아닙니다. 정비하시는 분 중에 한 분이에요. 디테일하게 잘 설명을 해주셨어요. 이거는 사람 치아로 비유하면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 우리 치석 쌓이는 것과 비슷한 맥락입니다. 냉각수 호스를 나중에 이렇게 쫙 쪼개가지고 이렇게 보여주면은 속에 하얗게 스케일 낀 거를 볼 수 있을 겁니다. 한 7, 8만 이상 탄 차들은 엔진오일 2번 갈 때 한 번은 냉각수 점검을 해야 된다는 것 같으니까 생각보다 자주 점검을 해야 되는 품목이네요. 이제 엔진오일을 안 가는 분들도 가끔 있어요. 아예 이게 엔진오일을 갈아야 되는 건 아는데 안 갈면 어떻게 되는지 아는 분들은 없더라고요. 당연한 얘기지만 엔진오일은 3개월이 넘어가면서부터 산화된다고 하죠. 엔진오일도 나중에 찌꺼기가 생기고 그거를 오일 슬러지라고들 많이 표현을 하는데 그런 것들이 각종 오일 라인을 막아버립니다. 그 대표적인 곳이 터보 차저입니다. 터보 차저의 오일 라인 공급이 막혀서 터보 차저가 망실이 되고 그 망실이 되면서 쇳가루가 돌면서 엔진 자체가 죽게 되죠. 악순환의 연속이에요. 그리고 생각보다 엔진 오일이 하는 역할이 옛날의 차량에 비해서 굉장히 많아졌어요. 타이밍 체인도 그 윤활을 엔진 오일이 해주고 가솔린으로 들어가서는 캠샤프트 가변 타이밍 제어, 그러니까 VVT라고 현대기아에서 네. 얘기하고 벤츠에서는 어저스트라고 얘기하고 뭐 이런 것들을 하는 역할들이 굉장히 많아져서 그래서 엔진오일 관리가 옛날보다 더 중요해진 건 사실입니다. 내가 주행이 좀 험하거나 저속주행 단거리만 많이 뛴다는 분들은 좀 더 주기를 당기면 되고 네. 좀 장거리 위주 하시는 분들은 매뉴얼상을 좀 따르면 되고 그럴까요? 매뉴얼이 요즘 길어지고 있는 추세잖아요. 네. 마일리지가. 맞아요. 그 길어진 마일리지를 이 엔진들이 감당을 하고 있는지가 저는 너무 궁금해요. 그렇게 따지면은 엔진에 문제가 없어야 되는데 그런데 왜 자꾸 엔진에 문제가 생길까요? 제조사에서 막 권장하는 게 15,000km, 막 20,000km 이래버리니까 네네네. 맞아요. 좀 길다는 느낌은 드는 것 같습니다. 네, 그 같은 맥락으로 저는 미션 무교환도 할 말이 아주 많은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. 그러면은 10만 킬로가 넘어가도 미션에 대한 거는 보증을 해줘야 되지 않는가? 무교환이라고 해서 판매를 그쵸. 했기 때문에. 요즘 나온 차들은 미션 오일이 무교환 해도 상관없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. 네네. 할 말이 아주 많지만 아끼겠습니다. 논란이 될 수 있으니 아무튼 오일류는 자주자주 갈아주고 너무 길어지지 않도록 관리해주는 게 중요한 것 같아요. 그러면 내 차를 이제 좀 간단하게 내가 생활하면서 좀 실천하면서 관리할 수 있는 편한 방법들은 어떤 게 있을까요? 예열 후열 관리는 스트레스 받지 마시고 그렇게 천천히 출발하고 천천히 도착하면 될 것 같고 여름철에 우리 에어컨 냄새 많이 나잖아요. 네. 그 에어컨 냄새 나는 원인이 에어필터가 아니에요. 항균 필터라고들 많이 표현하죠. 에어컨 히터 필터가 냄새를 잡아주는 게 아니에요. 그 필터는 먼지만 걸러주고 냄새는 왜 그러냐면 그 에바포레이터라고 하잖아요. 여러분들이 쉽게 이해하려면은 라디에이터 그 비슷한 게 실내에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되는데 그 에바포레이터가 차가워지면 그 뒤에서 블로어 모터라고 하는 선풍기가 달리게 되고 거기에서 바람을 만들어주면 그 차가웠던 에바포레이터에 있는 기운이 찬바람이 돼서 우리한테 전달이 되는 건데 그 에바포레이터는 차갑잖아요. 근데 시동을 끄면은 따뜻한 공기랑 얘가 만났기 때문에 결로가 생기고 물방울이 맺혀 있게 되는데 그게 썩는 거죠? 그렇죠. 네. 그게 썩어서 냄새가 나는 거거든요. 요것도 도착하기 한 5분 전에 에어컨 스위치만 빼고 자연 건조를 좀 시켜주면은 냄새 억제하는데 많이 도움이 됩니다. 정말 이게 에바클리닉 해서 막 돈도 쓰고 이래도 한 달도 아니에요. 한 2주 뒤에 또 냄새 나고 막 이런 경우도 너무 많더라고요. 그럴 수밖에 없는 게 그거를 암만 청소해도 관리하는 사람이 관리를 못 해주면 또 썩으니까. 이거 되게 좋은 관리법이다. 그러면 누유 같은 경우는 조금 발생했을 때 바로 잡는 게 나을까요? 아니면 누유가 좀 심해지면 그때 잡는 게 나을까요? 다른 부위까지 관여를 하기 전에라고 표현하는 게 맞겠네요. 엔진오일이 누유가 돼서 살짝 번져서 젖어 있는 거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얘가 이제 맺혀서 떨어지는데 네. 그 다른 부위까지 같이 고장이 나는 경우들이 많아요. 전염되지 않도록 예방 정비를 하는 게 맞아요. 맞다라는 네. 거네요. 아주 미세하게 맺혀서 비치는 정도는 괜찮다고 보는데 이를테면 벨트가 끊어지면은 벨트만 끊어지는 걸로 끝날까요? 정말 심각한 문제는 그 찢어진 벨트가 크랭크 풀리라고 합니다. 전체적으로 대표적으로 나오는 크랭크 풀리가 네. 있는데 그 크랭크에는 리테이너라는 게 들어가요. 엔진 내부에 오일이 빠져나가지 않게끔 기미를 담당하고 있는 부위죠. 벨트가 씹혀서 크랭크 이 C를 통해서 안으로 다 들어가 버려요. 그러면 이 벨트가 엔진 내부로 다 들어가 버려요. 그러면은 이 벨트들이 오일 팬에 담겨 있는 오일 펌프를 타고 흘러 들어가서 여기를 또 막아버립니다. 그럼 또 엔진 잘못. 이것도 정비 쪽으로 좀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아마 한두 번 보셨을 거예요. 타 채널에서. 그래서 오일류들이 벨트에 묻어서 벨트가 불어서 결국은 끊어지는 현상들이 생기는 건데 얘가 보통은 찢어지기 시작하거든요. 네. 그 찢어진 벨트들이 이렇게 묶여서 다 씹혀서 들어가 버립니다.
그래서 오일 누유는 가급적이면은 잡아주는 게 좋고요. 나 개인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환경 오염이랑도 관련이 있기 때문에 한 몫을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.